자, 안녕하세요. 네, 문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뉴욕 승과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현대캐피탈 승이 들어오면서 이제 5연승을 했죠. 두 경기 다 이제 초반에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뉴욕도 그렇고 초반에 좀 고전을 했는데 뭐 그 이후에 역전을 하면서 뭐 승리를 거둬서 뭐 MVP 5연승을 했네요. 이따 3월 마무리가 뭐 5연승보다 3월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일 경기가 일단은 제가 뭐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미리 새벽에 있는 경기 메이저리그 경기를 제가 뭐 분석을 못했는데, 일단 내일 아침에 배팅이 가능한 경기 8시 이후의 경기를 제가 남은 경기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일단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사실 뭐 시즌 예상이라는 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보면 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승률이 괜찮은 팀도 사실 뭐 승률이 야구 같은 경우는 7할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내가 선호하는 팀 그리고 강팀이라고 생각하는 팀, 그런 팀들을 염두에 두고 그 팀 위주로 가져가는 게 사실은 맞고, 야구라는 게임이 워낙 이제 변수가 많고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버릴 경기는 버리고 그리고 뭐 이런 운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야구 같은 경우에도 라인업을 사실 보고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새벽 경기는 저는 별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경기가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낮 경기죠. 야구 같은 경우에 낮 경기에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경기를 가져가는 걸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야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천천히 이제 분석을 하면서 왜 야구가 어렵고 그 다음에 배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한번 제가 생각한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뭐 천천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경기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이제 느바 경기는 내일 두 경기밖에 없죠. 이제 두 경기인데 이제 미러키랑 이제 버스턴, 이 경기가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은 경기죠. 일단은 이제 지금 미들턴 선수가 이제 GT에 걸려 있는데, 일단 미러키의 홈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제 버스턴도 최근에 어떤 경기력이 오락가락하면서 뭐 쓰나미를 내기도 하고,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러키가 사실은 뭐 정규 시즌 이제 뭐 거의 동부지구 1위를 거의 확정짓는 수순이죠. 확정짓는 수순이고, 버스턴하고 경기가 멀어졌고, 이 경기에 대해서 뭐 승패를 뭐 어떻게 논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배당상으로 봤을 때 미러키에 이제 정배를 줬죠. 네, 정배를 줬고, 충분히 미러키의 이제 홈 경기력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게 동부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를 이제 염두에 두고 서로 간에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뭐 미러키가 뭐 놔준다, 쉽게 놔준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필라델피아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뭐 이제 플레이오프를 대비하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팀 다 그렇게 뭐 치열하게 물론 하겠지만, 뭐 플레이오프만큼 그렇게 뭐 동기부여를 크게 가지지는 않는다. 왜냐면 괜히 여기서 갈아넣다가 부상을 당하기라도 하면은 플레이오프 앞으로 이제 우승을 도전해야 되는 이제 두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이 경기를 뭐 빡시게 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주전들을 갈아넣으면서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이제 이 경기의 승패보다 사실은 이제 대의가 더 중요하죠. 우승을 위한 대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경기를 뭐 승패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저는 이제 보스턴이 원정에서 무리할 것 같진 않아요. 보스턴이
굳이 원정에서 무리할 것 같지 않다. 자, 그런 느낌이 든다면, 자, 미들턴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사실은 일단 미러키가 홈이고 쿤보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시 미러키가 훨씬 유리한 점이 많다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자, 굳이 이 경기를 제가 이제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거는 저는 언더로 봐요. 왜냐면은 굳이 두 팀 다 이제 무리할 이유가 없고, 일단 그 두 팀 다 수비가 괜찮죠. 수비가 괜찮은 편이고, 어떤 외곽슛 싸움이 이제 이 게임의 변수가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양 팀의 어떤 그 수비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팅팅거리는 경기가 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언더가 좋아 보이, 기준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양 팀의 그 수비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언더가 낫지 않는가, 차라리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게 보스턴이 뭐 미러키를 이 경기에서 뭐 원정에서 잡아낸다고 해서 사실은 뭐 이상한 건 없죠. 근데 미러키가 홈에서 이걸 잡아낸다고 해도 사실은 이상할 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미러키 그 팬들은 미러키 가고, 자, 보스턴 팬들은 보스턴 이제 가면 되고, 프렌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베터들한테는 사실은 승패로 접근하면은 홀짝 같은 경기, 이제 사실 실력이 없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굳이 승패로 가져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좀 양팀 간에 치열하지 않은, 약간 좀 외곽슛에 의존하는, 그리고 선수들이 좀 몸을 사리는 경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좀 팅팅거리는 경기가 발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빠른 페이스의 농구를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빠른 페이스로 농구를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면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 팀의 목표는 우승이고, 선수들의 관리가 이 경기 승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언더로 볼게요. 자, 덴버하고 이제 뉴올리언스인데, 지금 뭐 최근에 어떤 뉴올리언스의 경기력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서 뭐 홈골스의 그 불가사의한 이제 20점 차로 이제 지고 있다가, 근데 그 전에 경기도 마찬가지였죠. 어 이제 복사한 것처럼 이제 처음에 뉴올이 골스를 상대로 유의미하게 이제 크게 이기다가 골스가 큰 점수 차를 역전하는 그림 똑같이 당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뉴올리언스가 당시에 이제 마인까지 이제 당하는 모습. 근데 그 전까지의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죠. 상대가 홈 골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역전패를 당한 거고,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덴버도 사실 6경기, 7경기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굳이 이 경기를 뭐 지금 뉴올리언스는 이제 달려들겠죠. 당연히 지금 뭐 플레이오프냐 이제 풀인이냐, 자, 순위를 결정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결과가 중요하죠. 근데 덴버는 그만큼의 어떤 이제 동기부여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덴버도 이제 서부지구의 선두 그룹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고, 그 2위와도 이제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키치 선수가 이제 GTD에 걸려 있죠. 그 GTD에 걸려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선수들을 관리를 이제 해줘야 돼요. 지금 뉴올리언스가 이제 최근에 경기력이 좋고 수비력이 좋고,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반등을 했고, 그리고 이 경기를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품 물고 달려들겠죠. 그래서 지금 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뭐 요키치 선수는 뭐 차치를 하더라도, 자, 머레이라든지 뭐 이제 포터라든지 고든이라든지 사실 부상을 항상 달고 사는 선수들이죠. 결장을 많이 했던 선수들이죠. 그래서 굳이 이런 경기에서 저는 덴버가 그렇게까지 무리할 것 같진 않다. 기준점이 요 정도 1.25 정배 배당에다가 요 정도 기준점에 마이너를 줬다고 하면 저는 좀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가 뉴올 프렌 쪽으로 볼게요. 언어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경기가 뭐 지난 경기도 이제 뉴올에서 마찬가지지만 일단 뉴올에서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덴버의 홈에서의 공격력은 또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술전 대비 이게 오바가 좀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언어보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뉴욕 프렌 쪽으로만 일단 볼게요. 자, 이제 메이저 리그 이제
근데 오늘 이제 배팅을 할 수 있는 경기가 3경기가 있죠. 근데 사실 이 중간에 있는 이제 시애틀 경기가 마지막 경기인데, 시애틀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단폴이 아니죠. 이게 단폴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2경기에 우리는 집중을 더 포커스를 둬야 되죠. 왜냐면 이런 경기는 어렵기도 하고 다른 경기랑 섞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몇 개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섞어서 가게 되면은, 특히 제가 제일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게 메이저리그 경기를 2개를 묶어서 간다. 이거 완전히 사망 플래그죠. 그래서 메이저리그를 갈 거면 저는 적어도 이제 메이저리그끼리 묶어서 가면은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야구 한 경기에도 이제 이게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이걸 2포를 가져간다? 이거 자살이에요, 거의. 그렇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느바랑 이거를 묶어서 가든지, 아니면 국내 경기랑 이런 거를 묶어서 가든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한 폴만 가져가야 돼요. 이거를 2폴로 가져간다는 것은 사망 확률이 한 5배는 늘어난다고 일단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뭐 메이저리그를 분석을 하면서 왜 이 메이저리그가 변수가 심하고 배팅하기 어려운지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인데, 자, 오클랜드랑 그 엔젤스죠. 엔젤스랑 이제 붙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라인업을 봤을 때 이 사실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이저리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그 라인업의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예상 라인업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예상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이 나오지 않는 가능성도 한 3, 4명이 또 바뀌어 있어요. 또 아침에 되면 갑자기 뭐 누가 빠진다. 근데 우리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아침에 갑자기 경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뭐 트라우시 빠진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이제 느발 같은 경우를 보면, 만약에 듀란트 선수가 빠진다 이렇게 하면은 와, 이거 사망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자 트라우스 선수가 빠진다 이래도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배터들은. 이거 누가 이렇게 뭐 랜던 선수가 갑자기 빠진다, 그래도 뭐 나중에 대타로 나오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나 이제 코치들이 장난을 치기에 굉장히 사실 좋죠. 그래서 이 라인업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에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지금 뭐 여기서 뭐 GT에 걸려 있고 뭐 느바처럼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캐스터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메이저리그 그 라인업은. 그래서 그날 그 컨디션이나 좌우 선발에 따라서 또 라인업을 뭐 바꾸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메이저리그가 좀 어렵죠. 자, 그리고 일단 뭐 이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면, 지금 작년에 오클랜드는 이제 팀이 아니었죠. 팀이 아니고 뭐 선발이도 마찬가지고, 뭐 라인업 이제 타선도 마찬가지고 라고 했을 때, 지금 일단 뭐 작년에도 이제 엔젤스는 뭐 플레이오프도 못 가는 그런 팀이었지만, 지금 라인업에 이제 우리 면면을 봤을 때 지금 많이 보강을 했어요. 어떤 부분을 보강을 했냐면, 일단 뭐 랜던 선수는 작년에 부상으로 거의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랜던 선수가 돌아왔죠. 그리고 뭐 드루리라든지 뭐 램프로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조금 공갈포 기질이 있지만 이제 대포를 터트려 줄 수 있는, 홈런을 터트려 줄 수 있는 그 선수들이 좀 합류를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선의 힘이 좀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1번, 2번, 3번, 요거 4번까지의 라인업이 그 워드 선수랑 뭐 트라우 선수, 뭐 오타니, 랜던, 자, 이름값만 보자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타선이 좀 짜임새가 있어졌죠. 그리고 내일 이제 오타니 선수가 나오죠. 오타니 선수는 원정에서도 굉장히 잘했던 선수. 그래서 지금 이 뮬러 선수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애틀란타에서도 그렇게 뭐 유의미하게 뭐 잘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뭐 물론 이제 갑자기 그 개막전에 나와서 뭐 잘 던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홈 개막전이라는 거, 오클랜드가 홈 개막전이라는 거 외에는 사실은 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이게 없다. 구조가 없어요. 지금 포수조차도 지금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포수가 이 랭글리어스 이 선수가 사실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포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오클랜드는 어느 정도 올해도 그렇게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천사 가야지. 천사 승, 천사 마인 가야지. 뭐 천사 마인 승이 찝찝하면은 당연히 뭐 천사 승만 가져가야죠. 당연히 단폴이니까. 근데 뭐 이 경기가 만약에 천사가 터진다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좀 쓰나미인 거죠. 사실은 쓰나미지. 예. 그래서 이거는 천사 승 못 참지. 이거 천사 승 가져가야 됩니다. 자, 시애틀하고 자 클리블랜드인데 지금 시애틀이 정배를 받았죠. 자, 물론 이제 시애틀이 뭐 타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투수도 이제 이 모자 쓴 이제 헬멧 안전모 선생이 나오죠. 이제 뭐 물론 이제 시애틀에서 아니 저 전에 이제 시시네티에서 뛰면서 뭐 잘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시애틀에 와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죠. 이 선수는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멘탈이 조금 이제 약한 거 말고는 이제 한 팀에 뭐 2선발급은 해줄 수 있는 선수죠. 근데 상대가 누구다? 자, 비버 선수죠. 비버 선수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우리 클리브랜드의 에이스급 선수다. 물론 이제 비버 선수도 부상으로 이제 많은 그 경기를 결장을 했고,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불안한 점이 있긴 한데, 지금 이제 타선의 구조를 봤을 때도 지금 전혀 클리블랜드가 시애틀에 비해서 타선이 밀릴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그 밑에 타선은 주니어 이런 선수들 그리고 뭐 벨이라든지 네일러라든지 라미레라든지 이런 홈런을 터뜨릴 수 있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시애틀이 홈이라고 해도 저는 투수조차도 저는 비빌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클리블랜드 승과 프렌 쪽으로 이제 언어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는 일단 초반에는 제가 언어볼을 안 건드리겠습니다. 많이 건드린다고 하면 언더로 건드려야 되는데 왜냐면은 투수들에 비해서 타자들이 초반에 좀 많이 부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막 불방망이를 터뜨리는 게 아니고 타자들은 되게 수동적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타자들이 더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초반에 아무리 강타자라도 막 2할에서 1할부터 시작하는 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3월달,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부진하다가 여름이 되면서 좀 몸이 풀리면서 타선이 올라오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반에는 뭐 우리 오바충들은 초반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오바를 가면 안 됩니다. 초반에는 투수가 확실히 유리해요. 타자들은 좀 늦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언어보는 초반에는 제가 안 건드리겠으면 지켜보고 타자들의 몸이 좀 풀리고 컨디션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이제 오바를 가야 되는 거지 초반에는 승패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내일은 이제 클리브랜드 승과 프렌 쪽으로 볼게요. 자, 이제 이것도 이제 단폴인데 자, 다저스와 이제 애리조나 지금 이제 갤런 선수 이거 사실은 이제 애리조나라는 팀을 이제 타치를 하고 이 갤런 선수만 보면 솔직히 반대로 가기 어려워요. 왜냐 결국 타자는 그러니까 10번 중에 강타자죠. 근데 투수는 10번 중에 3번 이제 안타를 허용하면 별로죠. 그러니까 투수들은 이제 2할 이제 1할에서 2할 정도의 피안타율이면 적당하고 이거 4할 뭐 피안타율이 4할이다. 그거 완전 사람 새끼가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수는 10번을 타자를 상대하면 아무리 강타자라도 10번을 상대를 하면 한 2번 정도만 지고 8번을 이긴다는 얘기죠. 7번에서 8번을 이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야구라는 종목은 결국에는 투수한테 굉장히 유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보셨듯이 아무리 강타선이라고 해도 투수가 잘하면은 그 경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수가 긁히는 날 그리고 그런 날은 아무리 타선이 좋아도 안 된다는 걸 봤죠. 일본이 미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올스타급 타자들이 다 헛방망이를 휘둘렸다. 그 투수들의 컨디션이 좋으면은 아무리 타선이 좋아도 예전에 그 2006년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소민환 선수가
미국의 그 데릭 지터, 뭐 마크 테셰이라, 뭐 알렉스 로드리게스 이런 선수들이 즐비한 그 타선을 막았죠. 손민환 선수가.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갤런 선수라는 선수는 사실은 지금 에이스급 선수고 올해 더 성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 갤런 선수를 반대로 가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상대를 봤을 때 이제 유리아스 선수죠. 자, 유리아스 선수도 이제 멕시코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어느 정도 털리긴 했는데 이거 유리아스 선수도 사실 그렇게 쉽게 뭐 털리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다. 그리고 타선의 무게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애리조나도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보강한 면이 좀 보이긴 해요. 자, 뭐 롱고리아 선수도 뭐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타선의 무게감 자체가 아무리 이제 터너 선수가 떠나고 뭐 쌍터너가 다 떠났죠. 터너 선수가 떠나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했을 시에도 상위 타선은 확실히 다저스가 무게감이 좋다. 자, 그러면 일단 저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제 노세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타선은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없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라인업이죠. 뭐 아웃맹 선수라든지 뭐 페라타 선수도 사실 공갈포고 뭐 로하스 선수는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사실 기대를 할 수 없는 선수고 그래서 이제 상위 타선으로 일단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 경기가 굉장히 언더가 좋아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타자들이 안 올라온 저 상황이고 저 물부 전부 맞습니다. 물부를 제가 느방보다는 더 많이 봤죠.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봤을 때 타자들이 아직 이제 컨디션이 안 올라왔을 때 그리고 이 상위 타선도 부진한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진할 것이다. 초반부터 불멍망이를 터트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사실 언더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굳이 이 경기를 온오버를 이제 건드리기보다는 승패로 접근하는 게 사실 맞겠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타자들은 현재로서는 타자들을 믿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경기가 일단 다저스의 홈 경기, 다저스의 홈이죠. 그리고 타선이 조금 더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이제 불펜 싸움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리아스 선수가 조금만 이제 비벼주게 된다고 하면 그 후반기에 이제 후반에 있던 불펜 싸움에서 조금 다저스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굳이 뭐 프렌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저는 이 경기는 뭐 갤런 선수가 유리아스보다 설령 낫다고 해도 다저스 승을 가는 게 맞아요. 일단 타선의 차이가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를 한다. 지금 롱고리아 선수는 사실 영입을 하긴 했지만 사실 태물이죠. 롱고리아 선수는 태물이고 나머지 선수들도 좀 유망주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이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떤 이제 다이먼드 백스의 타선은 크게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특히 그리고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타자들의 컨디션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는 불펜 싸움까지 감안을 하고 다저스 승으로 특히 홈 개막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있는 팀은 다저스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도 다저스에 좀 존재를 하는 거죠. 뜬금포를 터트려줄 수 있는 선수들도 다저스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작년만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저스가 작년만큼 할 것 같지는 절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선도 마찬가지고 투수진도 약해졌죠. 그래서 다저스가 작년만큼의 강팀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경기만큼은 다저스 가져갈 만하다. 갤런 선수가 조금 이제 걸리긴 한데 그래도 저는 다저스가 타선과 불펜의 힘으로 다이몬드 백스를 좀 고전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저스 승은 가져갈 만하다. 자, 그렇게 볼게요. 그렇게 보고 뭐 물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오늘은 이제 늦었죠. 제가 늦게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늦었고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물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물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이
이런저런 팀을 다 건드리면 안 돼. 물부는 있잖아요. 느바는 제가 이런저런 팀을 좀 건드리잖아요. 근데 물부 같은 경우에는 그 팀을 몇 개를 정해놔야 돼요. 그렇게 배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저것 건드리면은 물부는 사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갈 팀을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팀이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승률 좋은 팀을 봤을 때 그 팀을 계속 못 가져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자, 지금 이제 내가 만약에 다저스를 이제 올 시즌에 다저스를 무조건 가져간다. 이거 제가 다저스가 뭐 110승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면 사실 승률 60%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66%잖아. 65%잖아. 근데 그걸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상대가 이런 갤러 같은 선수가 나오고, 자, 유리아스가 아니고 이거 뭐 5선발인 선수가 뭐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다저스 가기 어렵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국에는 그 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저스를 간다고 생각하면 다저스의 경기를 집중을 하면서 보면서 최근의 타격 흐름이라든지 그 불펜의 소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날 경기에서 뭐 1선발이 이겼고 그 다음에 불펜을 소모를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경기에서 이제 우리 팀에 5선발이 나오고 상대편이 1선발, 2선발이 나오더라도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못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못 가져가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런 경기를 또 이제 이기는 게 강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캐치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갈 팀은 같은 경우에는 최대 4팀을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4팀을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배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배당 경기를 이제 느바 같은 경우에는 저배당이 물부보다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부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부 똥배는 사실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2 이하의 배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부에서. 그거는 사실 야구에서 1.2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5대5 확률이에요. 1.2도. 그래서 물부에서 똥배를 가져가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 왜냐? 그 배당에 맞는 경기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물부는. 그 이제 만약에 물부 뭐 1점이 나온 거 이런 거잖아. 뭐 휴스턴이고 뭐 상대가 뭐 막장 팀이고 그리고 1선발 뭐 벌렌더 이적했지만 아무튼 작년 같은 경우 벌렌더다. 그리고 휴지 타선이 좋다. 이런 경우에 1.2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 배당에 맞는 경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 야구는 결국에는 투수가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5선발이고 해도 긁히면은 휴지 타자들도 못 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그 배당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저배당을 내가 이게 생각하지 않은 팀이 그 저배당을 받았을 때 그걸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사망합니다. 그거는. 일단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고 야구는 절대로 똥배당을 가면 안 된다. 특히 뭐 1.3 이하의 그 배당, 1.3 이하의 배당, 그러니까 1.2, 뭐 1.1 이런 거는 야구에서 그 배당은 사실 5대5 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의 물부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흔들리면 안 되죠. 그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벌렌드 선수가 1.2를 받고 나왔는데 갑자기 컨디션 난조 때문에 털리고 그 다음 투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1.2가 아니고 그 순간부터는 1.2가 아니에요. 이제 롱리리프로 나오는 선수가 결국에 그 모든 이닝은 그저 선발로서 이제 그 중간 개투로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는 1.2가 아니고 갑자기 1.5, 1.6 역배로 바뀌는 거야. 그때부터는. 감독이 그걸 장난을 치는 거죠. 그걸 이제 선수를 갑자기 병실을 넣는다. 그렇게 장난을 치기 때문에 물부 같은 경우에는 저배당을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1.3 이하 배당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동기부여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지. 마지막에 뭐 풀업을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시즌 중에 1.2 배당 이런 거는 거르는 게 맞지 사실은. 물부 같은 경우는 제가 두 폴더는 같이 묶지 않는다. 자, 이건 원칙이고. 일단 방송이 길어지고 오늘 늦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부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사실 물부 시즌에 못 먹으면 바보죠. 왜냐면 물부는 항상 저한테 이제 기쁨을 줬던 종목이고 지금 제가 이제 물부 방송에 대해서 새벽 경기에 대해서 제가 뭐 리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뭐 생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있는 경기만 리뷰를 해줄 가능성이, 그러니까 분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새벽에 그 있는 경기에 대해서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화 불부 전문이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 1화 같은 경우에는 주종목이라도 상당히 이제 저도 이제 1화를 좀 보긴 했는데 1화가 굉장히 어렵죠. 1야가 야구 중에 제가 봤을 때 야구 중에 1야가 제일 어려워요. 1야가 제일 어렵고 그 두 종목이라도 사실 승률이 좋을 수는 없어요.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종목이신 분은 많죠. 근데 제가 뭐 물부에 대해서 주종목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물부를 오래 봤기 때문에 물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고, 뭐 저도 이제 주종목이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그걸 승리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물부랑 느바 중에 뭐가 더 잘 들어오냐? 굳이 따지자면 느바가 더 잘 들어옵니다. 느바가 변수가 더 적어요. 느바가 변수가 더 적고 야구는 사실 변수가 너무 많죠. 빠따가 이제 변수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자, 물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잖아요. 시즌 중에 승률을 계산해 보잖아. 그 물부가 의외로 효자 종목이다.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제가 메이저리그 야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1야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9야, 그 다음에 물부가 난이도가 그나마 제일 낮다. 그래서 일단 물부는 이 시즌 중에는 물부 시즌 중에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 되고 제가 제 원칙대로 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아 보이는 거 그리고 가장 확률이 높은 거 그것만 싹 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부 두 포를 묶을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저도 느바도 마찬가지죠. 느바를 제가 두 포로 절대 묶지 않죠. 그 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거나 아니면 차선을 택하겠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조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선을 택하든지 뭐 저는 그렇죠. 이제 단포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 물부랑 우리 국내 경기 아니면 느바 같이 묶어서 다른 종목이랑 묶어서 가야 되고 물부 두 포를 이제 해서 자기가 맞출 수 있다?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부 두 폴로 시즌 내내 물부 두 폴로 가보세요.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거는 구조 자체가 5할 이상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부는 한 경기에도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 그거를 두 폴, 세 폴 묶어서 가져간다? 그거는 그냥 사망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한두 경기는 그렇게 먹을 수 있겠지. 근데 결국에 물부도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나 아니면 차선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일단은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8시경에 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뭐 패스를 하진 않을 거예요. 느바 경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어, 느바 경기랑 이제 물부 경기 중에 하나를 픽을 하고 내일 아침에도 이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5연승이죠. 5연승이고 이거 승리를 조금 더 3월 마감을 뭐 연승을 끊기지 않는 흐름에서 3월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신중하고 냉정한 픽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아침에 게시판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